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있었던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 때문에 급등했던 유가의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날 공개된 2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대략 990만 건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저번 달과 비교를 하더라도 63만 건이 감소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인 1040만 건보다도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 더, 이 미국의 2월달 공장제 수주 역시 발표를 하였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0.7%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감소폭을 기록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기업의 채용과 공장의 가동률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치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연은이 공개를 하는 GDP 나우라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원래 지난 2주 전만 하더라도 대략 3.5% 정도의 예상치를 보여줬던 1분기 성장률이 현재 1.7%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요 인사들이 위기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 꾸준하게 떠오를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길면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금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침체 우려 속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은 커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5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57.7%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은 42.3%로 이 5월달 FOMC에선 일단 동결 쪽에 손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동결이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훨씬 더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71달러로 플러스 0.3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봐야 될 뉴스는 뭐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월가에서 아시아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선 중국이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 관련으로 대립각을 많이 세우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나름의 외교를 잘하고 있는 한국은 만약에 중국이 살아나면 수혜를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 약세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서 이 경쟁자가 이제 올라오려는 걸 막으려는 시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OLED의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 이상을 새로운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공장 세팅에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부터 해서 장비 쪽까지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뭐 애플의 MR 헤드셋, VR 헤드셋 요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잠재 고객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킬러 콘텐츠만 나오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섹터들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 LED랑 반도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의료기기 5대 수출 강국을 노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쪽에서 정부 주도 하에 이 부분을 지원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하는 걸 좀 기대하면서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 강소기업 150개 키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원전 쪽으로도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SS 관련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선부터 시작해서 사용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어떤 게 연결되는지 보면서 이 역시 미래 성장 사업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뭐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좋은 내용도 있네요. 그렇게 좋은 거는 굉장히 더 좋고 안 좋은 건 끝까지 안 좋아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전략을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멤버십을 진행한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했을 때 그냥 최근에 영상들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3월 15일이랑 20일 결과 좋았죠. 자,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이 3월 15일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즌 요것부터 한번 볼게요. 시즌 딱 24,700원에서 말씀드려서 대략 지금 한 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ABL 바이오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1,300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현재 21% 이상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우맨 컴퍼니 50% 볼까요? 자, 정확하게 17,630원에 진우맨 컴퍼니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나서 이 종목 지금 몇 프로 올라갔다? 50%. 야, 이 결과가 좋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 3월 20일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T3 딱 보면은 2,1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는데요. 9%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바텍 23,1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5.7% 올라갔으며 안트로젠 19,41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22% 올라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 다음으로 제우스 보이시죠? 29,650원에 말씀드려서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26.2%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사마 알미늄 74,400원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1%가 더 올라갔습니다. 와, 좋죠. 폼이 정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린 종목들이 횡보를 하든가 조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또 빠른 속도로 한 종목 다시 또 하나 이제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니까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와 같이 이 어려운 시장 공부도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핵심 기사 하나 가지고 요거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왔냐 보이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한국이 과거에 원전 기술이 어떨 때 생겼는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1900년대 중반에 한국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자생적으로 발생을 시켰나요? 아니죠. 해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으로
원전 기술을 얻고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으며 이를 그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 기술은 사실상 이 웨스팅하우스의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술은 미국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이 원전 기술이 해외로 따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방 규정인 10장 제810절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팔고 싶다라고 서류를 제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었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와 현재 이 기술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과 상관없이 체코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반려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반려를 당했냐면 보이십니까? 미국인이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미국인 아니지 않냐? 제출 우리가 받아줄 의무가 없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지 받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의 원천 기술을 받은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거 기술 개발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는 야생이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자국의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선 자국의 기업의 이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를 밀어주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거 소송 때문에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잖아요.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이 수출에 제동이 걸린 건데 근데 뭐 이거는 로열티 준다 하고 대화 나누고 무난하게 끝낸 다음에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라 지금 벌써 대화 제의를 했다라고 하죠. 상대 쪽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원전 수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득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도 어차피 두산은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협약 잘 맺어지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뭐 큰 타격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 미국의 SMR이 수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도 주기기 계약을 맺고 있겠지만 훨씬 더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은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돈만큼 끈끈한 연결고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요 로열티 관련으로 얘기가 마무리 지어지게 된다면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빠졌다가 올라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확정치를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반등을 했다라는 건 매수세가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두 군데 다 매수세를 넣어주게 되었다면 야 이거는 그렇게까지 악재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며칠 더 매수세가 연결되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제일 먼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21선 이제 막 돌파했죠. 그렇다라는 건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한다면 21선 상단 있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81선 1차 목표인 거고요.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 여기가 2차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21선을 기준으로 이러한 식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빠지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121선 이탈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안 보여요. 물론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조금 커지겠죠. 근데 여기 이탈 안 하면 방향이 이제 막 돌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포기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저 로열티 관련된 내용만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문제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반등을 한 거란 건 그 둘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둘 다 매수했다면 베스트. 핵심 라인은 21선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121선 여기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1차적으로 381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여기까지 딱 노려보시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현재 위치에서의 단기 전략은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